안녕하세요. 최현정 교수입니다. 윈도우즈 보안과 운영 실습. 이번 시간에는 디스어셈블러와 디버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디스어셈블러가 무엇인지, 디버거가 어떤 건지, 대표적인 디버거인 이미니티 디버거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소스 코드가 없는 상태에서 exe 실행되는 파일만 가지고 특정 파일을 분석하거나 또는 그 안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디버거나 디스어셈블러라는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디스어셈블러 이름만 봤을 때는 코드로 다시 뽑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디스어셈블러가 되는 거고요. 이제 디버거는 저희가 이제 코드 오류를 할 때 뭐 디버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과정의 논리적인 오류라든지 에러, 그 다음에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역할로 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분석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디스어셈블러나 디버거나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디스어셈블러 도구가 바로 IDA 프로입니다. 자, 이제 디스어셈블러는 뭐냐면 16진수로 이루어진 기계어를 사람이 알아보기 쉽도록 어셈블리로 해석해주는 도구를 디스어셈블러라고 얘기합니다. IDA 프로는 이 분석자들, 특히 이제 악성 코드나 기타 해킹 코드 또는 뭐 이런 이진 파일들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사용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어셈블리로도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구조를 아주 구조적으로 잘 분석하고 시각화도 해줍니다. 그리고 사용한 프로그램들의 어떤 라이브러리를 썼는지, 즉 어떤 함수를 사용했는지를 다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플로우로 되는지, 그 다음에 함수 호출, 그 다음에 이제 그 최대한 추출해낼 수 있는 깊은 정보를 다 뽑아줍니다. 밑에 보시면 저희가 이전에 작성했던 메인 함수,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안에 그 썸과 마이너스 함수를 넣었던 그 서브루틴인데요. 우리가 그 디버거로 봤을 때는, 이미니티 디버거로 봤을 때는 이게 메인인지 썸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 없었죠. 그냥 뭐 이게 메인 지점인가 보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IDE 프로를 이용을 하면 실제 그 이름을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EXE만 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안에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printf 함수는 저희가 썼죠. 코드 자체 썼던 거. 그 다음에 fwrite라든지 vf-printf 이런 것들은 뭐냐면 API 함수로 호출해서 쓰는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뭔가 파일에 write를 한다든지 메모리를 할당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IDA 프로는 헥사레이라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헥사레이 회사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대표적인 그 IDA 프로의 프리웨어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IDA 프로는 62비트 기반으로만 동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 10에서 실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프리웨어 버전은 기능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리뷰 정도만 하는 거고요. 자세한 구성이나 환경들은 저희가 조금 기대하기가 힘들죠. 동작하는 것 자체가. 한번 보면 저희가 사용했던 그 sum.exe를 제가 오픈한 거예요. 오픈을 하면 지금 이게 무슨 코드였죠, 저희가? 저희는 하자마자 굉장히 복잡한 코드가 많이 나와서 막 스킵하고 실행해야지 메인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얘는 열자마자 메인을 바로 열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EBP 하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에서 97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sum 모듈,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모듈. 이게 위쪽에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밑에 이제 순차적으로 아예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IDA 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사용하는 함수의 리스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헥사 코드로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트럭처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뭐 변수에 대한 정보들, 임포트 하는 내용, 엑스포트 하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메인에서 어떻게 얘가 실행이 돼서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동작한다 이런 것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메인 모듈만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사용하는 함수를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프리웨어 버전은 기능 대부분이 수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을 거고요. 단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된다면 IDE 프로를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고가의 제품이어 가지고요. 이제 대부분의 뭐 필드, 뭐 안내비나 또는 키사 같은 데서 코드를 분석할 때는 거의 이 툴로만 쓴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 이제 디버거를 주로 사용을 했죠. 디버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디버깅을 해주는 거예요. 코드가 잘 실행이 되는지, 순차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실행 파일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디버거 프로그램이 올리 디버거, 윈 디버거, 그 다음에 X86 디버거, 그 다음에 저희가 수업 시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미니티 디버거 총 4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디버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이제 올리 디버거는요, 원래 이미니티 디버거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라이트웨이트하고 잘 사용이 됐는데, 현재 버전업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파이널 버전이 2014년도 버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본 기능은 잘 되기 때문에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익숙하죠? 네, 이미니티 디버거랑 동일합니다. 네, 지금 약간 컬러만 조금 달라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코드를 보여주는 코드 창, 레지스터 창, 스택 창, 그 다음에 핵상 창까지 똑같게 되고요. 심지어 단축키까지도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은 이 디버거가 이미니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미니티 디버거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미니티 디버거는 파이썬 코드로 이제 패치하고 하는 게 됩니다. 근데 얘는 그게 좀 안 돼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미니티 디버거가 지금 현재 뉴 버전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윈 디버거라고 있어요. 윈 디버거. 이거는 자, 주소를 보니까 어디서 나온 거죠?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겁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이름은 윈 디버거여서 왠지 윈도우로 보여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도 창을 열어보면 알겠는데요. 거의 어셈블리 코드 중심으로 보여주고요. 그 혹시 칼리 리눅스 같은 데에서 나중에 디버깅을 하실 때는 비스무리한 화면이 뜹니다. 기계어 코드 기반으로 작업을 해주고요. GUI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이거는 간혹 이제 윈도우 관련해서 좀 분석하는 경우에 쓰긴 쓰더라고요. 많이 쓰는 거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요. 자, 그리고 이제 이미니티 디버거만큼 추천드리고 싶은 디버거가 있다. 그러면 X64 디버거, X36 디버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거미 모양의 아이콘을 가지고 있고요. IDA 프로를 지향을 하는 네, 디버거입니다. 네, 그래서 기능이 아주 많지는 않고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주로 기본 화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기본 화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얘의 특징은 컬러화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뭐 콜을 하는 명령어나 점프하는 명령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컬러가 되어 있고요. 가급적 그 뭔가 이렇게 흐름을 보여주게 플로우를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모듈화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기회가 되면 아마 X64DBG 또는 X32DBG 이게 버전에 따라 틀립니다. 비트 수에 따라서요. 네, 그런 걸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주로 배우는 게 이미니티 디버거였죠? 네, 이제 좀 우리한테 익숙한 화면이 떴습니다. 자, 이미니티 디버거는 이제 대표적인 디버거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디버거입니다. 자, 이미지 디버거의 UI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창 기준으로 왼쪽 위가 코드 창이었고요. 네, 그 다음 오른쪽이 레지스터 창. 그 다음에 왼쪽 아래가 헥사 덤프 창. 그 다음에 오른쪽이 뭐였죠? 스택 창이었죠. 스택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창이었습니다. 자, 이 코드 윈도우, 왼쪽 위에 코드 윈도우는 디셈블리 코드를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 레이블 같은 걸 쓸 수 있었다. 그래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코멘트도 있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건다든지 코드를 분석하거나 그 다음에 뭐 어떤 흐름을 알 때 쓰는 거죠. 자, 레지스터 윈도우는 네, CPU 레지스터 값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레지스터 수정도 가능합니다. 저희 코드 패치해서 코드 바꾸는 것도 가능했죠. 네, 레지스터 값도 직접 더블 클릭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덤프 윈도우는 실행하고 있는 위치 자체에 헥사 코드 값을 보여줍니다. 네, 실제 메모리상에 그 내용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택은 ESP 레지스터가 가리키는 프로세스 스택 메모리를 실시간으로 표현을 하고요. 가장 위에 거부터 데이터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얘도 역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미니티 디버거를 사용하는데 기본 명령어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거 이제 수업을 하면 좀 익숙할 텐데, 뭐 주로 썼던 키가 뭐였죠, 저희가? 네, F8키. 네, 실행하는 키였죠? 네, 뭐예요? 스텝 오버 하는 겁니다. 명령어 하나하나를 실행하는데, 네, 만약에 이제 콜을 만나게 되면 들어가지 말고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함수 자체를 실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진입하는 건 어떻게 했죠? 예, F7키라고 해서 스텝 인투였죠? 이거는 콜을 만날 때 함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주로 어떻게 했죠? 스톱 코드,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개의 함수들은 들어가지 않고요. 뭐 프린트F도 저희가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 안에 뭐 메모리에 어디를 해서 화면에 어디 찍는다 이런 건 저희가 너무 복잡해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메인 함수는 들어가야 되죠. 썸 함수, 마이너스 함수, 서브루틴도 들어가야 되죠. 그럴 때 썼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할 때 쓰는 게 뭐였죠? 리스타트 명령어 컨트롤 F2였죠. 네. 처음부터 다시 실행할 때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F9키, 네. F9키랑 이제 비슷한 역할인데 F9키는 뭐예요? 그냥 실행이었죠? 네, 런타임 실행을 그냥 하는 거였습니다. 컨트롤 F9은 뭐냐면, 네, 막 잘못 들어갔을 때 그 분기를 나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 9는 그냥 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F9 그러면 해당 모듈의 끝 지점까지만 실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미니티 디버거의 일반적인 UI를 살펴보면 왼쪽에 이제 실제 프로세스 상의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실행하게 됐을 때 어떤 메모리 상의 주소로 되는지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의 가상 메모리 주소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헥사 덤프 값 이제 이 코드가 실제 기계어로 번역이 되면 네,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우선 16진수 기준으로 보여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조금 더 쉽게 변환해 준 게 이제 디스어셈블러 코드로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코멘트 부분은 이미니티 디버거가 이제 이 내부적으로 추가하는 주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린트F 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충 봤을 때 디버거 입장에서도 얘는 이런 그 파라메타로 출력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 요 각각의 4개의 창 사이에는 라인이, 그 가변 라인이 하나씩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 가변 라인이 있어서 실제 검정색이지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거를 왔다 갔다 조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주석이 안 보이거나 코드가 일부가 잘리는 친구들은 해당 그 검정 부분에 가셔서 마우스를 약간 흔들어 보시면, 네, 이게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원하는 스타일대로 조절해서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그 이미니티 디버거의 기본 명령어였고요. 이걸 조금 더 능숙하게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위치로 점프를 하고 싶다. 그러면 goto 명령어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단축키로는 컨트롤 G 키고요. 예, 컨트롤 G를 이용하시고 거기에 주소 값을 적어주시면 해당 주소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우리가 꽤 많이 사용하게 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특정 지점까지 를 기억해야 된다 또는 특정 지점까지 중간에 F8키나 F7키로 계속 진행을 했잖아요. 그게 좀 귀찮다 하시면 네,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치하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브레이크 포인트에 톡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F2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F2키로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치하면 좋은 점이 바로 F9키를 이용하면 점프하듯이 거기로 팍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로 이동을 할 때는 F8키를 여러 번 누를 필요 없이 바로 F9키로 가서 그 지점에서 싹 스탑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자체에서 이미니티 디버거 자체에서 주는 코멘트도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주석을 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에 가셔서 세미콜론 키를 누르시고요. 네, 문구를 입력을 하면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사용자 주석처럼 나옵니다. 뭐 마이너스 함수 시작 또는 마이너스 서브 함수의 리턴 지점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이제 이 디버거를 종료하고 다시 재실행할 때 자 이제 조건은 있어요. 해당 같은 위치에 해당 파일이 있어야 돼요. 예, 그 파일이 있을 경우에 같은 이름으로 존재하면 이 주석이나 이런 내용들이 디버거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석 말고 레이블 기능도 있어요. 레이블. 레이블은 주소가 되게 어렵잖아요. 예. 0040135D 막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요거를 일종의 레이블로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sum 함수의 시작, 마이너스 함수의 시작, 뭐 마이너스의 리턴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주소 대체 레이블을 넣어주면 나중에 콜 명령어도 이 주소 부분이 뭐 00 뭐뭐뭐뭐가 이런 식의 주소로 아예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찾기 쉬워지겠죠. 자, 레이블을 삽입하시는 방법은 콜론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디버거를 실행을 해서, 이미지 디버거를 실행을 해서 원하는 위치를 찾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죠. 예를 들어 메인의 시작점 또는 서브루틴 함수가 수행되는 지점 또는 값을 집어넣는 부분, 출력하는 부분 이런 걸 찾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미지 디버거에 들어가서 원하는 위치까지 찾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도 해라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한 몇 주만 지나면 굉장히 이게 능숙해지고 학기가 지나면 웬만한 프로그램의 EXE 뭐 메인 함수는 아마 금방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루틴들이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다음에 단축키를 통해서 또는 오른쪽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파일을 열어야겠죠? 열고 나서 한 줄씩 실행을 해보면서 원하는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근데 한 줄씩 실행을 하면 우리 눈에는 디스어셈블리 코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다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의 팁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적으로 그냥 F7로 들어가지 말고 F8로 한 줄씩 코드를 좀 실행을 하다가 뭐 콜이라든지 또는 뭐 약간 주소 번지가 나오는 명령어들이 있으면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게 한참 진행됐다 그러면 한번 리스타트를 해보는 거예요. 다시 재실행을. 그래서 그때는 방금 건 브레이크 포인트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F9키를 이용하면 갈 수가 있어요. 바로요. 네, 그러고 나서 또 한번 한 줄씩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했는데 내가 원하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아니었어. 그러면 뭐 다시 F2키를 눌러서 해제를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필요하면 함수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직접 들어가 보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또 한 줄씩 쭉 실행하다가 원하는 지점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봤다가 이거 지나간 것 같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는 내가 실행하기 전에 거는 거는 당연히 멈출 수가 있지만 우리가 F8키를 막 누르다 보면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가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거셔도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리스타트 해주면 그 지점으로 점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느 정도 익숙해졌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면 이미디 디버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요. 테스트할 수 있는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간단하게 그냥 썸 파일을 열었어요. 자, 썸 파일을 열어서 지금 우리 가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줄씩 코드 실행하는 거는 무슨 키라고 그랬죠? 네, 우리 디버그 명령어에 있는 스텝 오버 F8키였습니다. 자, 이제 간혹 F8키가 안 먹는 친구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예요. 이제 노트북이어서 펑션 키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됐거나,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는 몇몇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단축키가 얘랑 똑같아요. 이미지 디버거 거랑 뭐 컨트롤 F2라든지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실행한 유틸리티 단축키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동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메뉴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좋지만 좀 빠른 디버깅을 위해서는 단축키를 외워놓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F8키로 조금 이동을 해볼게요. F8 누르면 한 줄씩 이동을 할 거예요. 자, 봤더니 콜 명령어가 나왔네. 위에도 콜인데 이건 잘 모르겠고 왠지 00401000이면은 1000 한번 위에 스크롤도 해보고 근데 뭔가 있어 보여요. 예, 또 이게 또 시작 지점이기도 하네요. 그러면 여기는 왠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때 F2키를 이용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달아주시면 돼요. 또는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브레이크 포인트 토글 명령어를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F8키로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F8로 하면 어떻게 돼요? 종료가 돼버렸고 옆에 실행창을 보니까 이미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걸 들어갔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컨트롤 F2키
또는 디버그 명령어에 리스타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리스타트를 하게 되면 열리고 재미있는 거는 저희가 방금 설정한 브레이크 포인트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F8키로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고 무슨 키를 누르라고 그랬어요? F9키. 자, 디버그 명령어에 네, 실행 명령어를 아예 수행을 하라는 겁니다. 런을. 네. 원래 런을 하면 끝에서 멈추는데 얘는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멈추게 돼 있어요. 딱 누르면 네, 실행이 쭉 돼서 네, 실행이 F9를 딱 누르면 실행이 돼서 여기서 딱 멈춰요. 그쵸?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 지점에서 멈추고 이 상태에선 어떻게 해요? F7로 들어가셔야겠죠. 네, 바로 아직 출력은 안 됐으니까 F7로 들어가시면 네, 이제 나온 것 같죠? 네, 오른쪽에 보니까 썸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중간에 아주 작은 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기억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숫자는 볼 필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줄이셔도 돼요. 그래서 F8키를 이용해서 쭉 가면 9 입력하고요. X에다가 Y에다가 7을 넣고요.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콜을 하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서브루틴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add 하는 걸 봐서는 sum 함수에 들어갔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F8로 복귀를 하고 출력은 메인에서 했으니까 그러면 들어가지면 얘는 어떻게 돼요? printf가 동작을 하면서 sum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네, 서브루틴으로 가는 지점. 네, 한번 표시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F8키로 계속 수행을 하게 되면 얘는 죽었다 깨나도 뭐겠어요? 마이너스 함수일 거예요. 역시 F2키 설정해 주시면 돼요. 얘는 굳이 들어가진 않을게요. 이렇게 쭉쭉쭉 실행하면 마이너스 갔다 와서 값이 세팅이 돼서 마이너스 값에 해당하는 게 출력이 되고 리턴이 되고 프로그램이 네, 여기 보니까 종료가 여기서 되는 것 같죠? 종료가 되면서 끝이 납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F2를 이용해서 리스타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브레이크 포인트는 어디 걸었죠? 메인 함수에 걸었고 sum 함수, 마이너스 함수까지 걸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F9키가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메뉴로 가는데 여러분은 F9키를 이용해서 이동하시면 돼요. 자, 런을 누르면 네, 메인 지점으로 들어가졌어요. 이 상태에서는 F8을 누르면 안 되고 무슨 키? 딩동댕동 F7키입니다. 네, F7키를 눌러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F9를 이용해서 실행하시면 되겠죠? 네, 한번 디버그를 이용을 해서 런을 해주시고요. 네,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는데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있었죠? 뭐죠? 주석을 넣을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네, 무슨 키였죠? 네, 세미콜론이었죠? 네, 세미콜론을 넣으시면 add comment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지점이 sum 서브루틴 호출 네, 호출을 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OK를 하면 네, 여기 그 이미니티 디버거가 다는 주석 위에 우리의 주석이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함수로 들어가도 되지만 네, 우리가 그냥 뭐 얘는 건너뛸게요, 우선은요. 그래서 건너뛰어서 출력이 되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요걸 한번 해보죠.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함수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이너스 함수에 딱 들어가면 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요거 주석 말고 레이블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0040135D는 좀 어려우니까 레이블을 한번 바꿔볼게요. 레이블은 어떻게 했죠? 네, 콜론이었어요. 콜론. 그래서 콜론 키를 딱 누르시면 당연히 메뉴로도 됩니다. 여기 레이블이 0040135D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결국은 뭐예요? 네. 마이너스 네. 서브루틴이에요. 네, 마이너스 서브루틴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를 해주면 얘가 지금 여기는 변화가 없지만 아래를 살짝 살펴보면 지금 방금 콜 명령어로 했었던 숫자 부분이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걸 보고 나중에는 이거 뭐 0014 어디야 막 이렇게 가는 부분 방법도 있지만 여기 그때 내가 설정해 놓은 서브루틴이지 알겠다라고 이제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F8키 이용해서 리턴을 하게 되면 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부분까지 화면상에 출력이 되고 네,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끝나기 전에 뭔가 완전히 프로세서를 종료하는 게 들어가자. 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나서
종료하고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조금 단축키가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단축키가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요 루틴을 좀 기억하셔서 F8, F9, 컨트롤 F2, 그 다음에 F2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아주 손쉽게 여러분들이 디버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디티 디버거로 저희가 한번 이제 맨날 썸만 했으니까 조금 다른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어떤 예제냐면 지금 메인 함수가 뭐냐면 x랑 y 값을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문을 하나 넣어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라는 서브루틴 함수에 넣어가지고 10이 넘으면 굿이고 10이 아니다 그럼 bad 이렇게 나오는 거를 출력하는 간단한 C 프로그램이에요. 네, 요거를 이미니티 디버거로 한번 그러니까 코드블락스로 작성을 하고 나서 네, 이미니티 디버거에서 한번 열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죠? 뭐죠? 얘를 열고 나서 우리는 소스 코드는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보셨던 원하는 코드 위치를 한번 찾아보는데 첫 번째로 찾아야 될 위치는 뭐예요? 메인 함수. 네, 그 다음에 서브 함수인 플러스 함수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거 이제까지는 저희가 어사인하는 것만 봤잖아요. 무브하는 것만. 이 품문을 과연 이 디스어셈블러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값이 실제 레지스터랑 스택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네, 과제함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디스어셈블러와 디버거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디버거인 이미디 디버거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소스 코드가 없어도 EXE만 가지고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의가 다소 내용이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꾸자꾸 해보셔야 돼요. 여러 번 실습하고 뭐 헬로 월드도 열어보고 썸 함수도 열어보고 오늘 예제 같은 뭐 플러스 함수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이제 익숙해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하시고 실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